2부 넘어가겠습니다. 강찬호 논설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제가 오늘 2부에 뭘 다룰지를 먼저 소개를 드렸는데요. 예. 오늘 첫 번째 주제로 제주별장, 네네. 송긴 제주별장 지금 좀 집중적으로 취재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거 취재하고 계신가요? 자, 우선 이 송기인 신부가 예. 올해 연세가 86세입니다. 아, 86세 그러면 38년생. 그렇죠. 예. 예. 86세 38. 그리고 2022년 소위 그 제주도 별장을 갖고 있다가 문다혜 씨한테 팔았다는 때도 84세의 고령이죠. 자, 근데 여기서 몇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이거 제가 요 이야기를 한번 오늘은 재미있게 스무고개식으로 진행하면 어떨까 싶어요. 그렇죠. 예. 자, 우선 이 사건 제주도 별장을 송기인 신부가 갖고 있었는데 그것을 전직 대통령 딸 문다혜 씨한테 팔았다. 이 뉴스가 나왔을 때 많은 국민들이 가장 의아해한 게 있습니다. 첫째, 신부가 저렇게 제주도에 별장을 갖고 있을 수가 있나? 자, 1번. 자, 이 첫 번째 어떻게 보십니까? 자. 신부는 카톨릭 교구 중앙청에 소속돼 있기 때문에 재산을 못 가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확한 맞는 말씀입니다. 제가 카톨릭 교구라는 게 아시다시피 뭐 서울 교구, 뭐 부산 교구, 대구 교구 이런 식으로 지역별로 있습니다. 송기인 신부는 부산 민주화 운동의 대부이고 부산 교구의 원로 신부입니다. 부산 교구의 한마디로 옛날 정말 좌장 같은 터줏대감 같은 분이죠. 자, 그럼 부산 교구죠. 제가 서울의 천주교 중앙본부하고 그다음에 이제 부산 교구 쪽에 다 물어봤습니다. 당연히 신부는 원칙상 재산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만약에 재산을 뭐 누락분 이런 걸 해서 소유를 하고 있었다면 그 돌아가실 때 그것은 전부 카톨릭에 귀속됩니다. 네, 그렇게 그렇군요. 됩니다. 예. 자, 그러니까 약간 이상하죠. 예. 이거부터가 왜 그럼 별장을 갖고 있는가? 왜 갖고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라고 보십니까? 예, 그러니까 제주별장을 가지고 있다. 송기인 신부가 가지고 있다. 네. 뭔가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자, 그래서 제가 여기에 당시 네. 관보를 하나 지금 확보를 했습니다. 관보요? 제가 서류를 보여주세요. 아, 자, 이 서류에 보면은 잠깐 그 아랫부분을 확대해 주세요. 거기 거기 보면 61번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하고 그다음에 이게 누굽니까? 오른쪽에 보시면 위원장, 직위위원장, 성명 송기인 나오죠? 예, 조금 가운데 부분을 좀 크게 한번 조금 더 보여주겠어요? 61번에 거기 송기인, 오른쪽 송기인 나오죠? 자, 그다음에 자, 내려주세요. 다시 아까로 약간 축소해 주시면 조금 축소해 주세요. 네네. 그리고 오른쪽으로 밑으로 보여주시죠. 자, 보면은 이게 뭐냐면은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아시다시피 2006년도에 노무현 정부 때 그 장관급으로 만든 위원회죠. 그래서 송기인 신부가 당시 위원장이었고요. 그 장관급 대우를 받았습니다. 장관급이라면 당연히 재산과 인사를 검증해야 됩니다. 신변을. 그 재산을 검증해서 국민한테 공개를 해야 돼요. 저기서 정부가 만든 관보에 공개가 된 내용입니다. 저건 아주 오피셜한 거죠. 자, 그러면 보십시오. 여기에 보면 지금 본인이 소유를 하고 있는 게 나와요. 그렇죠? 본인이 소유하고 있어요. 정말 좀 희한하죠. 아까 말했는데 이게 본인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여기 대지가 있고 밀양시 삼랑진읍에 다 대지 또는 전이 뭡니까? 밭이죠. 자, 근데 맨 오른쪽을 보십시오. 맨 오른쪽에 이제 이거가 왜 이런 소유권을 갖게 됐는가 하는 사유가 적혀 있는데요. 순교자 관리 토지로서 가액 변동 없음. 쉽게 말하면 순교자 관리 토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까 저 상남지구 용전리에 김범우라고 카톨릭 성자가 계십니다. 그분 묘역과 공원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거가 관련된 거로 지금 추측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거 넘겨주세요. 다음 또 하나 서류 있죠. 네. 자, 그 다음을 또 보십시오. 자, 조금 확대해 주세요. 자, 오른쪽에 보면 이번에는 양산입니다. 양산으로 갑니다. 자, 밀양도 말고 밀양도 있고 양산도 있습니다. 있고. 자, 양산을 보시면 역시 무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덟 개 필지인데 다 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답이 없다 할 때 답이 아니고요. 전답할 때 답. 논이죠, 논. 아니, 그렇죠. 바로 논입니다. 네. 자, 논을 저렇게 많이 갖고 있다. 자, 근데 논이 저게 뭐냐 하면요. 아마 그 오른쪽에 또 변동사를 보면 됩니다. 천주교 부산 교구라고 돼 있죠. 수련원 부지. 아, 수련원 부지라고 써 있군요. 저기 천주교 부산 교구. 천주교 부산 교구라는 말이 있죠. 저게 중요합니다. 저게 쉽게 말하면 천주교 부산 교구와 관련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쭉쭉쭉 상동이니까 똑같다는 얘기고 그 밑도 마찬가지 딱 한 가지 눈에 띄는 거는 천주교 부산 교구 자체 사정으로 매도함인데 지금 알아보면 아마 그때 지자체나 정부의 수용을 그때 뭐 개발 같은 게 있어서 수용한 게 아닌가 이런 추측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뭐 부산 교구 거였는데 뭐 팔았다 이런 얘기겠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이 아주 또 그 다음에 이제 하나가 있어. 건물이 있어. 나머지는 다 지금까지 땅이죠. 두 개가. 밀양과 양산. 자, 요게 건물, 집이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제일 밑에 쪽에 있는 거요. 건물 보세요. 뭐라고 돼 있습니까?
건물 저 뒤에 보면 기타 항목 아니, 얘기하는 기타 거죠? 말고 그 그 건물 항목을 보셔야죠. 건물 안에 뭐라고 소재지가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건물. 건물 소유진 제주 북제주군 거기 말하는 거죠? 뭐라고 써 보세요. 있죠? 한림음 한림음 그거 협재리. 확대해 주세요. 확대해 주세요. 네. 아, 그 애가 있네요. 네. 조금 확대해 주세요. 네. 건물 부분 확대해 주십시오, PD님. 네. 예. 예, 보십시오. 제주 제주 북제주군 북제주군 한림읍 협재리. 협재리 대지 367제곱미터 네. 건물은 105.16 제곱미터 이렇게 대개 되어 있네요. 건물이 30여 평, 대지가 네. 110여 평 맞죠? 네. 자, 요겁니다. 자, 오른쪽에 보세요. 피정 및 타계 수련의 장소라고 되어 있죠. 자, 오른쪽 용도 보세요. 아까 위는 부산교구 되어 있는데. 아, 피정 및 하계 자, 수련이 요겁니다. 장소. 자, 예. 요게 자 보십시오. 자, 좀 이상하죠. 지금 선주교 신부가 지금 보면은 밀양, 양산의 땅을 상당히 갖고 있고, 네. 그다음에 지금 제주도에 별장 갖고 있다는 걸 딴 데도 아니고 노무현 정부에서 확인한 겁니다. 그렇죠? 노무현 정부가 그때 이거 한 거 위원장 하면서 노무현 청와대가 아마 인사 검증했을 겁니다. 그때 아마 문재인 대통령도 노무현 청와대 사람 아닙니까? 네. 민정수석도 했고 비서실장도 했어요. 예. 저때 비서실장을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노무현 정부, 지금 문재인 정부랑 한모인 정부에서 저렇게 검증과 인증을 한 겁니다. 자, 여기서 다시 송기인 신부가 2009년도에 신동아랑 인터뷰한 대목이 있습니다. PD님 그거 띄워주세요. 자, 신동아 인터뷰에 신동아 인터뷰 2009년 네, 예.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조성식 기자가 한 건데 쭉 해서 굉장히 눈에 띄는 대목이 있습니다. PD님 그 부분 해주세요. 네. 네. 신동아하고 PD님 보세요. 예, 네, 좀 신동아하고 송계인 신부하고 자, 인터뷰. 조금 더 내려가 주시고 내 재산은 다 교국 것이야. 눈에 나온다. 아, 예, 예. 자, 여기 보십시오. 여기서 보면 7억 7천만 원. 자, 보세요. 내 재산은 다 교국 것이야. 저게 누가 얘기한 겁니까? 내 재산은 다 교국 것이야. 자, 여기 보면 요때 과거사 정리위원장을 맡은 거예요. 노무현 정부에서. 그래서 이때 장관급으로서 2년을 하면서 이때 아마 총 2억 원의 어떤 여러 가지를 받았다고 해요. 그걸 그때 나중에 기부를 하셨다는데 이제 그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거 이후에 그 과거사 정리위원장 쉽게 말하면 장관이 됐기 때문에 장관급 됐기 때문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재산이 7억 7천만 원이 된 거예요. 신부가 7억 7천에 있어요?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네. 기자가 여기서 말하는 내가라는 건 기자인데 근데 이렇게 재산이 꽤 있으시네요 하니까 오히려 송기인 신부가 웃으면서 그것밖에 안 돼? 더 있을 것 같아. 축소 의혹을 제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한 말이 요게 아주 의미가 있어요. 지금 양산 땅, 아까 말한 관부에 나온 양산 땅 있죠? 네. 양산 땅만 계산해도 7억 7천만 원보다 많을 거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마 공시지가로 신고해서 그런 걸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기가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 명의 땅이 있다는 거를. 그 다음 말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 말 보세요. 그 다음 말 한번 쳐주세요. 가톨릭 정관에 신부는 부동산을 못 가지지. 본인이 그러잖아요, 지금. 둘째, 내 재산 중에 토지가 많은데 다 교국 것이야. 자, 이 말을 누가 한 겁니까? 저건 송계인 신부가 본인이 한 본인의 얘기네요? 입으로 한 얘기예요. 그리고 네. 그다음에 두 번째, 그 사실을 누가 검증했냐? 과거사 위원장 할 때, 쉽게 말하면 노무현 정부에서 과거사 위원장 할 때 네. 관계기관이 어느 정부 소속입니까? 어느 정부 소속인가요, 진행자님? 그때. 예? 저 관계기관에서 조사했다 그랬잖아요. 네. 저 관계기관이 어느 정부 소속? 노무현 정부 다 기관이죠.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가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노무현 정부가 인증한 거예요. 지금 노무현 정부가 직접 이거 보수 정부 아닙니다. 노무현 정부 쉽게 말하면 지금 문재인 정부랑 한몸인 정부에서 인증을 한 거예요. 이렇게 지금 재산이 있으시더라고 인정한 겁니다. 그런데 본인 스스로가 지금 다 교국 거라고 했어요. 그다음에 그 다음 말도 보세요. 자신이 진짜 소유한 건 자동차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 통장이 있긴 한데 150만 원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전부라는 거예요. 자기가 실제 저 재산은 자동차하고 150만 원밖에 없다. 이게 전부예요. 네. 이게 전부이고 아까 조금 저 위쪽으로 올라가 주시면 이런 말도 재미있는 게 통장이 발견이 되는데 이 송기인 신부의 재산을 뒤졌을 거 아닙니까? 검찰이나 민정실에서. 그랬더니 통장이 38개가 나왔다는 거예요. 조금 더 자, 올라가 보세요. 통장이 38개, 조금 더 그 위에 있었는데. 예. 통장이 38개나 통장이 있다. 38개 나왔어요. 38개. 여기 있다. 재산이 많던데. 가운데 상단 쪽에 있네. 조금 더 올라가 주세요. 한 문장 더 올라가 주세요. 올라가 주십시오. 네. 여기 있잖아. 여기 어디 있어? 여기 있네. 저기 있고 위에도 자, 있고. 재산이 많던데라고 하니까 맞아. 근데 검찰에서 들었는데 내 통장이 38개래. 다 근데 이게 중요해. 시민단체들이 이름을 만든 통장이고 그중 2억 원의 문제가 생겼다. 근데 다만 검찰에서 부른 적이 없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이분이 말이죠. 재산이
놀랄 노자인 거예요. 다른 데도 아니고 노무현 정부에서 팠단 말이에요. 노무현 정부에서 팠는데 세상에 통장이 38억 원이 나오고 38개? 예, 38.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38개. 그다음에 양산, 밀양에 땅이 굉장히 많고 본인 스스로도 그러잖아. 7억 7천만 원보다 훨씬 더 많은. 훨씬 많은데 예. 저거밖에 안 돼. 예, 그런 훨씬 많을 텐데. 그런 거예요. 그다음에 네. 제주도에 주택까지 다 나온 거예요. 딴 정부가 아닙니다. 노무현 정부입니다. 자,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럼 종합을 해보죠. 이제 종합을 해보면 네. 이런 얘기죠. 지금 송기인 신부가 맞아. 지금 봐. 여기 관보 보면 내 재산이 이렇게 많아. 맞아. 근데 땅도 많아.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 좀 전에 그 관보를 다시 보면 통장 내역도 나는데 이따가 보시면 돼요. 통장도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본인 얘기를 종합하면 이런 거죠. 양산, 밀양 뭐 이런 거 다 교구 거란 거지. 쉽게 말하면 명의는 내 건데 실은 교구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통장도 38개가 다 송기인 통장인데 실은 다 종교단체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종합해서 유추해 보면 저분이 이제 나이가 많은 분이고 70년대부터 신부 민주화 운동 했기 때문에 아마도 그때부터 뭐 종교단체나 시민단체하고 연대가 됐다든지 또 그때는 부산 교구가 교구의 재산 같은 걸 관리하면서 편의상 예를 들어 송기인 신부의 명의로 이렇게 했을 수가 있다고 한번 추정해 볼 수가 있겠죠. 예, 거기까지는 그렇게 추정을 해보고요. 그리고 이제 보면은 그 밀양과 양산의 경우 어떻게 나왔습니까? 다시 이제 그 서류가 중요합니다. 서류를 아까 봐주세요. 그 서류를 보면 자 서류를 다시 보면요. 저 양산을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천주교 부산교구 수련원 부지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네요. 제일 위쪽이에요. 예. 제일 위쪽도 그렇고 그 다음도 뭐예요? 상동 다 똑같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리고 뭐 판 게 하나 있는데 그것도 부산교구가 자체 사정으로 교구가 팔았다 뭐 이렇게 좀 대강 되잖아요. 네. 그 다음에 다시 아까 앞서류 보여주세요. 이거 말고 밀양, 네, 그거 보여주세요. 네, 그거 확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밑에 거, 네, 그거 보면은 밀양 상당 지금은 용전인데 여기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순교자 관리 토지라고 돼 있잖아요. 그게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김범우 아까 성인이라든가 그런 분들하고 연결이 돼 있고 또 저기에 송기인 신부 거처도 있습니다. 보통 이 나이 들어서 이제 은퇴하신 신부들은 원로 신부신데 카톨릭 얘기 들어보니까 그런 경우에는 카톨릭 교구 쪽에서 어떤 뭐 전세나 월세 같은 집을 좀 얻어주고 사제관 같은 데를 만들어준다. 사제관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신도들이 가서 이제 뭐 밥도 지어주고 뭐 이렇게 가사도 돌봐주고 이런답니다. 실제로 그래서 지금 송기인 신부도 거기 살고 있고 가끔씩 그래서 기자들이 거기 막 이제 쳐들어가고 막 그래요. 취재하려고. 그런데 그러면 대강 이제 나오는 거죠. 양산하고 밀양 땅은 천주교 부산 교구 거구나. 그러니까 하나는 수련원 부지로 썼고 또 하나는 순교자 무슨 관리 묘역으로 썼나 보다. 나오죠. 예. 그리고 특히 양산 같은 경우는 천주교 부산 교구라고 아예 소유권자 느낌 나게 써놨죠. 자, 그럼 다시 그러면 주택으로 가봅시다. 주택. 자, 제주도 다음 서류 가보세요. 예. 자, 다시 주택 부분 확대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앞에 양산 토지는 천주교 부산교구라고 분명히 명시했는데, 그러네. 자, 이거는 좀 이상해요. 네. 피정 및 학예 수련의 장소라고만 돼 있어요. 요게 굉장히 부산대 예를 들자면 부산 교구에 무슨 학예 수련 이렇게 안 돼 있고 그냥 피정 및 학예 수련이 장소 저게 그렇게 돼 있네요. 위에 스타일대로 쓴다면은 예. 당연히 천주교 부산교구 피정 및 학예 수련회라고 쓰는 게 맞겠죠. 그러겠네. 위에 것도 지금 부산교구 수련원 부지라고 했잖아. 예. 그럼 이것도 그렇게 써야 되는데 저기는 그 말이 없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이게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둘째, 자 그렇다면 어쨌든 간에 저 용도를 지금 개인의 소유라고 썼습니까? 아니면 피정과 학예 수련이라고 썼습니까? 용도를 어느 쪽으로 용도를 개인은 그냥 주택이라고 하지 않고 피정 및 학예 수련이 장소라고 지금 편한. 자 그러면 피정과 학예 수련회라는 거는 그 개인 용도가 아니죠. 무슨 용도입니까? 뭐 공공기관이든 특정 종교단체. 잘 보세요. 피정이라는 말 자체가 무슨 말입니까? 피정은 천주교 용어입니다. 저게 뭐냐면 천주교 신도들이 조용한 데 가서 주님을 만나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좀 세속으로부터 벗어나서 그 주님을 만나고 기도하는 걸 피정이라 그래요. 쉽게 말하면 기독교로 치면 기도원 같은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저건 천주교 용도라는 얘기예요. 학예 수련회도 뭡니까? 누굽니까? 신자들. 학예 수련이라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저거는 100% 종교 용도로 만들었다. 종교 용도로 내가 갖고 있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마치 앞에 이거는 수련원 부지. 양산 땅은 수련원 부지. 그다음에 밀양 땅은 순교자 묘역. 그리고 제주도는 피정, 그러니까 신도들이 기도하고 휴양하고 학예 수련회 하는 곳. 이렇게 하면 왁구가 맞는데 이 부분이 희한한 게 부산 교구라는 말이 안 들어가요. 이거 굉장히 좀 희한하지 않습니까? 네. 이상하네요. 이게 굉장히 희한한 거예요. 네. 둘째, 그래서 제가 지금 부산 교구에 물어봤습니다. 부산 교구가
이 부분에 대해 이 제주도 이거를 그럼 피정과 하계 수련의 용도로 갖고 있느냐 하니까 알지 못한다. 다만 재산 관리하는 실무자한테 알아보겠다 그래서 제가 지금 청을 넣어놓은 상태입니다. 아, 현재까지는 예. 아는 바 없다. 그러니까 위쪽에서 왜냐면 위쪽은 이제 제가 이제 고위 관계자한테 물었는데 고위 관계자가 뭐 그런 세세한 개별적인 재산 내역은 내가 관리하는 게 아니니까 관리 책임자한테 물어보겠다. 다만 시일이 좀 걸리니까 양해해달라. 그래서 제가 알았다. 그래서 제가 공문까지 보냈어요. 공문 보내달라 그래서 조만간 이제 답변이 나올 걸로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고위 관계자 이야기로는 제가 물어봤어요. 근데 부산교구가 제주도에다가 피정과 하계 수련의 장소를 위해서 저거 쉽게 말하면 지금 홍기인 선부 말씀을 기초를 해본다면 지금 부산교구가 소유하신 거로 보이는데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송기인 신부 말에 따르면 그러면 부산교구가 지금 피정과 하계 수련의 용도로 제주도에 지금 별장 땅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했더니 굉장히 곤혹스럽고 금시초문 같은 이제 어떤 그런 좀 반응이에요. 뭐 모르죠. 뭐 밑에 관리국장이 이제 그걸 알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근데 편주고 관계자한테 물어보니까 부산교구 관할이 어디냐면 밀양, 양산, 부산 시내, 김해 뭐 이런 데입니다. 네. 근데 여기서 제주도에다가 굳이 부산교구가 땅과 집을 산다는 거는 상식적으로는 좀 이해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관할지를 벗어나서 아니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주교구도 있는데. 그렇죠. 그게 제주교구가 거기 안에서 뭐 피정과 하계 수련을 위해서 마련하는 거야 뭐 100번 이해할 수 당연한 건데 부산교구가 굳이 제주도에다가 남해 교구에다가 땅과 집을 사고 피정과 하계 수련을 한다. 만약에 제가 서울교구라면 서울은 도시니까 네. 서울에 있는 신도들이 좀 한적하고 바다도 있고 뭐 이런 데 가서 주님을 만나고 기도하고 뭐 이런 장소를 위해서 뭐 살 수도 있을 수도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부산교구는요. 부산고 도시 지역만 벗어나면 부산도 바다 좋은 데 많아요. 그렇죠. 한적하고 좋은 데 많잖아요. 왜 굳이 제주도에다가 남해교구에다가 땅과 별장을 삽니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산교구 쪽도 공적인 온 더 레코드로는 얘기를 안 했는데 오프 더 레코드로는 제가 잘은 모르지만은 부산교구가 부산 외 지역에 부산교구 외 지역에 부동산을 소유하는 게 제가 볼 때 좀 이해가 안 되고 약간 부적절한 느낌이 든다. 아직은 근데 모르기 때문에 알아보겠다 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지금 이 자체가 좀 이상한 겁니다. 그거 보니까 저거 또 이상한 거 떠오르는데요. 네, 아까 네. 피정 및 수정 하계 수련의 기관으로 표시를 해놨는데 윤건영은 네. 그게 지인이 30년 전에 구입했는데 공동 숙박업소라고 그랬어요. 아니 그건 지금 그렇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다혜 씨가 산 이후에 공동 숙박업소로 썼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그 전부터 공동 숙박업소로 썼다는 얘기입니까? 그 전에 공동 숙박업소로 써왔다는 얘기였죠. 그 지인이 사가지고 예. 그렇다면 저게 말이 안 되는 게 피정과 하계 수련하는 업소가 아니에요. 종교 시설을 업소로 쓴다면 그건 큰일 납니다. 그렇지 그렇죠. 않습니까? 아니 예를 들어 진짜 무슨 기도원인데 기도하러 오는 분들한테 무슨 휴양 오고 놀러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원 방을 내준다. 숙박업소로 쓴다.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건 굉장히 지금 그러니까 지금 아까 제 방송 전에 아마 송원재 기자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금 본인이 얘기를 안 하고 이 대리인을 쓰다 보니까 대리인 차원에서 말이 자꾸만 이상하게 되는 게 너무 많아요 지금 사실이. 예. 자 근데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게 지금 분명히 피정하고 그리고 저게 지금 어디다가 신고했느냐 저렇게 예. 노무현 정부에서 한 거잖아요. 무슨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아니에요. 노무현 정부가 여기는 송기인이 피정과 하계 수련이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 뭐 우리가 봐도 그래서 이렇게 적는다라고 바로 문재인 저 집안에서 그렇게 정리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저걸 부인하기는 못할 겁니다. 그렇죠? 예. 저것도 뭐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무슨 조작했다고 할 수가 없겠죠. 이명박 노무현 정부가 저렇게 만든 문건이니까요. 자, 그러니까 저거는 피정과 하계 수련의 용도로 분명히 송기인은 등록을 했고 노무현 정부도 그렇게 인정을 했기 때문에 저렇게 나간 겁니다. 자, 그럼 피정과 하계 수련의 목적이면 종교 시설이고 그렇다면 아까 말한 송기인 신부의 신동아 인터뷰까지 감안할 때는 부산교구 소유이고 둘째 부산교구가 피정과 하계 수련의 용도로 썼다라고 이해함이 타당하겠죠. 그런데 이걸 어떻게 팝니까? 여기서부터 이상해지는 거예요. 네. 여기서 제가 또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 아까 이제 부산 교구에 저게 제주 별장이 부산 교구의 이제 예를 들면 소유냐 네. 이것도 지금 확인하는 절차를 요구를 했다고 지금 당연하죠. 지금 부산교구가 이걸 소유하고 있는가? 네. 네. 이제 그 확인하는 절차가 아직 답변이 아직 안 오고 있습니다. 안 네. 왔는데 왜냐면 부산 교구가 저걸 공식적으로 매매하는 절차에 관여하거나 아는 바 있느냐 이 부분도 같이 질문했죠. 같이 질문했어요. 그러니까 1번 질문이 1번 일단 송기인 신부 말대로 저 제주도 별장 저게 네.
지금 저 부산 교구가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이냐. 2번 만약에 소유를 하고 있다면 소유하지 않고 있다면 거기서 끝나요 취재가. 그렇죠. 전혀 부산 교구가 소유하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 양산이나 밀양의 경우는 명의는 송기인 신부 옛날에 저 관행으로 인해서 송기인 신부가 명의는 갖고 있지만 실제로는 우리 부산 교구가 사실상 실질 소유자이고 그래서 지금 수련원 부지나 순교자 묘역으로 쓰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한다면 이해가 되죠. 그럼 여기도 똑같아야 돼요. 명의는 송기인 신부 거지만 우리 부산교구가 피정과 학예 수련의 용도로 써왔다. 이러면 끝나요. 이러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거기까지 일단 소유 관계에서는. 예. 자, 그다음 문제도 있죠. 그 다음 문제가 터지는 거죠. 예. 그 다음 문제가 터지는 건 뭐냐. 지금 말한 바로 그거예요. 그렇다면 그거는 부산교구 것인데 왜 송기인이 개인적으로 문다해시라는 민간인에게 팔았냐. 예.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여기서부터 뭐가 되냐면요. 송기인 신부가 만약 이것이 부산교구의 실질적인 재산이라면 송기인 신부는 명의만 빌려준 사람인데 이것을 자기가 그냥 독단적으로 다른 민간인한테 팔아넘긴 것이죠. 그럼 횡령이 되는 것이고 둘째 횡령이 될 수 충분히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 부산교구 입장에서 그렇게 주장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아까 말한 대로 그럼 양산의 수련원 부지 또는 밀양의 순교자 묘역 거기도 그럼 송기인 신부가 명의는 송기인 신부 거니까 팔아넘겼다고 칩시다. 그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같은 얘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도 네. 그렇고요. 그 다음에 네. 그러면 3억 8천만 원을 주고 지금 팔았다고 했잖아요. 매매 거래. 거기 시세가 지금 3억 8천보다는 훨씬 많다는 게 중론이잖아요. 예. 네. 그러면 그거는 배임까지 될 수도 있죠. 아. 왜냐면 교구 재산이 예를 들어 그게 5억이건 뭐 7억이건 5억이든 7억이든 10억이든 하여간 그 3억 8천보다는 많게 했다면 네. 뭐 물론 1, 2천만 원 신경이 한 끝에 뭐 그렇게 했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상당한 차익이 발생한다면 그거는 완전히 상대방 봐주고 진짜 주인인 교구는 안 챙겼기 때문에 교구한테 손실을 입힌 거기 때문에 그건 배임도 될 수 있어요. 예. 네. 그러면 네. 그 3억 8천의 돈은 매매 거래면 그러면 부산 교구 거라면 부산 교구의 계좌에 찍혀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게 또 문제가 발생하죠. 그 액수도 그러면 문제가 되는 데다가 네. 삼근 신부가 만약 받은 그대로 부산 교구에 입금해야죠. 그게 맞죠, 상식적으로. 그러면 2022년이면 벌써 2년이 넘었는데 네. 그 문제도 사실은 그러면 나중에 쟁점이 되겠네요. 당연히 쟁점이 될 수 있죠. 지금 네. 이렇게 나오고 있는. 딴 데도 아니고 노무현 정부의 관보에 나온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굉장히 사실은 문제가 심각한 거고 왜 도대체 윤건영 의원은 지금 백일화에 다 이름이 공개돼서 송기인 시보유라는 게 저렇게 밝혀졌고 바로 그리고 윤건영 의원이 원래 친노에서 시작한 사람이고 그 노무현 정부가 지금 만든 관보에 그 별장 송기인 거다라고 지금 노무현 정부 관보에 나왔잖아요. 근데 노무현 정부 관보에 나온 내용을 왜 윤건영 의원은 굳이 오랜 지인이라고 표현합니까? 맞죠? 네. 자기 집안에서 이름도 밝히지 못하고. 자기 집안에서 이름을 밝혔잖아요. 제주도 협재리에 이런 집이 있는데 이 집의 주인은 송기인이라고 노무현 정부가 지금 그 인사검증과 관리부에서 냈잖아. 근데 굳이 윤건영 그 친노라는 사람이 왜 송기인이라는 말을 못하죠? 말을 못하는지 안 하는지 왜 굳이 지인이라고 하죠? 그거부터가 이상하고 둘째 노무현 정부가 또 그랬잖아요. 이거는 피정과 학예 수련회라고 등록했고 우리가 봐도 그런 것 같아서 관보에 이렇게 게재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왜 지금 그런 얘기를 합니까? 모든 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이게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부산 교구가 이것을 어떻게 답변하느냐. 그 굉장히 중요하게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네. 제가 참고로 천주교 중앙본부 쪽에 먼저 물어봤는데 이 같은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답변을 할 수 없다는 식으로 처음에 하더라고요. 좀 너무 황당한데 이게 사실은 만약에 부산 교구 거라면 그건 카톨릭 것이고요. 카톨릭이란 건 전 세계가 다 하나의 동일체 아닙니까? 바티칸까지 가는 거 아니에요. 부산 교구가 어쨌든 이런 재산이 제주도에 저렇게 재산이 있다면 저거는 적어도 뭐 몇억 원 이상의 수억 원대 이상의 교구 카톨릭의 재산인데 이것을 지금 어떻게 보면은 교구도 그 자신들의 재산이라면 관리를 해태한 것이라고 볼 수 있죠. 만약에 이런 식으로 그냥 송기인이 팔았나 보다. 우리 몰라.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간다면은 문제가 심각할 수밖에 없다. 카톨릭 차원에서도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추가해서 질문 한번 또 드릴게요. 그러면 고령의 지금 38년생의 고령의 신부. 네. 이 시점에 왜 문다에게 2022년에 제주별장에 넘겼는지 이것도 의문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그 아까 말한 가정 하에서 모든 걸 봐야 되는데 1번 만약에 송기인 신부가 부산 교구 거라고 본인이 그랬잖아요. 내 땅 전부 교구 거라고. 그러면 1번 가장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송기인 신부는 부산 교구에 얘기를 하고 부산 교구가 팔도록 허락을 했고 3억 8천만 원을 넘긴 다음에 그것을 이렇게 했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부산 교구가 아직 답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그거부터 따져봐야 됩니다.
그거부터 따져 보지 않고서는 어떤 지금 추론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봐야 되고 또 하나는 송기인 신부의 고령하고 좀 관계가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송기인 신부가 38년생이기 때문에 그 2022년만 해도 84세였어요. 예. 뭐 요즘 뭐 많이 우리 인간 수명이 늘어났다지만은 80대 이제 중후반으로 가게 되는데 만약에 송기인 신부가 이제 이렇게 돼서 돌아가시게 된다면 뭐 이건 이제 어디까지나 가정이죠. 네. 뭐 이제 연로하시니까 언제든지 이제 인간은 누구나 이제 죽음을 직면하게 되는 것이니까. 자, 만약에 연로하셔서 돌아가시게 만약에 된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게 명의는 지금 송기인 신부 거잖아요. 예. 어디로 갑니까? 예. 그럼 부산 교구로 귀속돼야겠죠. 그렇게 됩니다. 부산 교구로 귀속이 됩니다. 네. 됩니다. 만약에 지금 송기인 신부 이거는 지금 현재 부산 교구가 그것을 갖지 않고 송기인 신부가 정말 개인적으로 가진 것이라고 해도 그렇게 돼요. 왜 그러냐? 첫째, 송기인 신부가 부인이 있겠습니까? 부인이 저기 신부가 없겠죠. 없죠. 네. 아들 딸이 그럼 있습니까? 아들 딸도 없겠죠. 자, 그러니까 사람이 사망하게 되면 누구한테 그 재산이 갑니까? 부인 배우자와 자식한테 가잖아요. 그렇죠. 배우자도 자식도 없어요. 신부가 그렇기 때문에 신부란 자신의 모든 목숨은 물론이고 본인의 그 후손이나 미래까지도 다 주님한테 맡긴 분이기 때문에 신부의 모든 재산은 애초부터 없는 것이고 서로 뭐 예를 들어 그 어머니가 만약에 신부의 부모님이 갑자기 돌아가셔가지고 신부 부모님 거가 어쨌든 신부한테 상속은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럼 형식상으로는 신부의 소유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것도 어떻게 됩니까? 돌아가실 때 전부 카톨릭에 귀속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집 별장도 뭐 그게 부산 교구 거건 아니건 송기인 신부가 돌아가시게 되면 부산 교구나 카톨릭에 가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왜 이 시점에서 그러니까 처분했을까? 그 재산이 카톨릭으로 가면은 네. 안 되는 사람이라도 있는 걸까? 그럴 때 가장 안타까워하고 속상하고 사람이 누굴까? 뺏긴 것 같은 사람이 있을 수 그게 있다는 누굴까? 거죠. 그게 누굴까? 이럴 수도 있는 거죠. 한 가지 가정을 해본다면 그렇습니다. 네. 네. 자, 이 원래 재산이 송기인 재산이 아니고 부산 교구의 재산이 실제로 아니고 일단 부산께 등록이 피정과 하계순에 되어 있습니다만 원래 아니고 다른 사람 것이었는데 이걸 시급하게 넘겨주지 않아서 고령의 송기인 신부가 혹시나 별세를 하거나 건강이 좋지 않아서 이게 그 재산이 송기인 신부가 소속되었던 교구로 넘어간다면 지금도 소속돼 있어요. 예. 예. 소속된 부산교구로 넘어간다면 원래 주인이 다른 사람이었다면 그 주인은 지금 굉장히 안타까워하면서 빨리 이거 매매 거래 정리하자. 그 안에는 송기인 신부가 소유로 돼 있었지만 원 주인이 나니까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하게 되겠네. 만약에 송기인 신부가 아니고 예. 부산 교구도 아니라면, 자, 부산 교구가 만약에 그걸 갖고 있다면 송기인 신부 돌아가시건 말건 부산 교구가 그런 건 신경 쓸 일이 아니죠. 어차피 부산 교구 거니까. 자, 그런데 만약에 부산 교구가 아니다. 그리고 송기인은 지금 뭐라 그럽니까? 본인 입으로 난 명의만 그 땅이 뭐 있을 뿐이지 전부 교구 거다. 예. 그럼 그 얘기는 뭐냐? 제3자가 갖고 있다는 얘기죠. 부산 교구 갖고 있지 않다면. 가장 큰 것은 무엇이냐? 부산 교구 형제 자매한테 지금 갈 수 있지 않냐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카톨릭이 나초에 들어갈 때 그런 아마 서약을 하고 갈 겁니다. 그 나의 모든 것을 카톨릭에 귀속한다고 그렇게 아마 가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네. 예. 그렇게 돼 있기 그거는 그 천주교 직접 그 중앙본부 관계자한테 확인한 내용입니다. 모르죠. 뭐 형제 자매가 우리 오빠 돌아가셨는데 뭐 신부건 뭐건 어쨌든 우리가 상속 권자 뭐 이렇게 나설 수 있는지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는 카톨릭 입장은 전부 카톨릭에 귀속한다고 서약하고 들어왔고 뭐 그래서 다 거기 귀속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그 송기인 신부가 만약 돌아가셨는데 송기인 신부의 형제 자매로 만약에 간다 그래도 어차피 만약 그게 제3자가 주인이었다면 마찬가지죠. 어차피 남이 뺏어가는 건 똑같잖아요. 그게 천주교가 되건 형제 자매가 되건 송기인. 자, 그렇게 네. 또 여기서 한 가지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게 예. 뭐냐. 자, 그럼 피정과 하계 수련회라고 적었으니까 저건 뭡니까? 천주교 종교 활동용으로 써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보십시오. 문재인 대통령 내외가 2013년, 2015년, 그리고 대통령이 된 2019년도에 뭐 거기 전국 규상이나 휴가를 위해서 방문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다음에 지금 다혜 씨가 2016년도 민주당 대선 주자 경선 직전에 몇 달간 거기 살았다는 지금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지금 피정과 하계 수련회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네. 물론 막 본인들이 천주교 신자니까 뭐 그런 건가? 근데 부산 교구의 피정과 하계 수련회라면 부산 교구 신자들이 가야 되지 않나요? 근데 부산 교구에 부산 교구에 소속이 돼 있나? 근데 누구야? 그 문다혜 씨는 부산교 이 부산에 별로 산 것 같지 않고
부산 교구 소속인지 서울이는 이쪽에 살고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게 좀 상당히 좀 그런데 피정과 학예 수련의 용도라고 분명히 저렇게 적어놨는데 지금까지 그 집이 돌아간 걸 보니까 그게 지금 피정하고 학예 수련의 용도보다는 문재인 대통령 내외나 딸 이런 사람들이 그냥 가서 쉬고 휴가하고 또 장기 거주도 하고 뭐 이런 용도도 쓰였단 말이에요. 그럼 그 용도하고 맞는 건지 그것도 봐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네. 그래서 사실은 그런 논란이 있자. 문다에도 수개월간 거기에서 거주를 하고 또 문재인 가족들이 휴가에 여러 번에 걸쳐서 그리고 현직 대통령일 때도 가서 거기 네. 가서 숙박을 하고 그러니까 아니 송기인 별장이라고 했는데 왜 현직 대통령 아니고 문다혜가 장기간 거기서 거주하냐 이렇게 나오니까 윤건영이가 거기는 숙박업소다 이렇게 변명을 한 거예요. 그런데 공동 숙박업소. 그 공동 숙박업소였다는 게 더군다나 네. 저 뭐지 이 송기인 신부가 집을 팔기 전에 그랬다면 저건 정면 배치되죠. 그러네. 피정과 학예 수련회하고 공동 숙박은 업소가 아니잖아요. 천주교 시설에 그리고 부산 교구가 숙박업소를 운영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서 정부한테 뭐라고 노무현 정부한테 거짓말한 거예요? 그럼 피정하고 학예 수련회 쓰면서 탈세하는 건가? 그럼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숙박업하면 사실은 영리 거기다 영리 사업인데. 그럼 적어야지 숙박업소로 영리 숙박업소로 쓰고 있으면 적어야지 거기다가 노무현 정부한테 이실직고 했어야지 송기인이. 그리고 노무현 정부는 그걸 검증해서 이게 정말 피정과 학예 수련회로 쓰인 것인지 숙박업소로 쓰인 것인지 해야 되는데 어쨌든 관보에는 피정과 숙박업소라고 피정과 숙박업소가 아니네. 피정과 학예 수련회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것부터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예. 제주별장, 송기인 제주별장 그 수상한 행적들 부산 교구와 연관돼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사용하는 흔적, 매매의 시점, 문다혜에게 별장이 넘어간 상황은 그 안에 숨겨진 내막이 있어 보이는 네. 그런 것들을 먼저 좀 취재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우리 강찬 논설께서 밝혀주셨고요. 지난 5일에 논설위원께서 중앙일보에 글을 쓰셨잖아요. 네네. 전직 대통령 가족국 엄정 수사가 답이다. 예. 이런 글도 쓰셨고 네. 제목이 좀 다릅니다만 문다의 일 우익대학 나왔냐 묻자 확인 안 된다고 한 문재인 청와대 요 네. 이제 네. 글도 있는데 네. 왜 지금 문다의 학력 문제는 네. 학력이 대체 어떻길래 이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전직 대통령 딸일 때도 그렇고 네. 지금도 학력 문제가 이렇게 안 나오나요? 아니 지금 뭐냐 이건 뭐 너무 많이 다뤄져 가지고 네. 사실 제가 뭐 굳이 재론할 필요성이 있을까 싶은데 네. 그 우리 진행자님께서는 어떤 부분이 가장 지금 좀 의문이고 저한테 묻고 싶은 것인지 한번 다시 말씀해 저 주시면. 일본에 있는 고쿠시칸 대학에 나왔다고 했을 때도 네. 제대로 지금 학력 문제를 이야기를 안 했잖아요. 그렇죠. 네. 네. 당시에 그렇기도 하고 본인은 학력 또는 경력, 이후 경력이 일부 나와 있긴 한데 네. 그거에 대해 속 시원하게 과거에 자기 딸의 내역에 대해서 이렇게 밝히지를 않았어요. 이 고쿠시칸 문제가 그러니까 됐을 때도 가장 그렇고. 눈에 띄는 건 아들은 밝혔어요. 건대 네. 미대 나왔다. 그리고 파슨스도 유학했다. 뭐 이런 건 다 밝혔습니다. 본인도 인터뷰 나와서 얘기를 하고. 근데 똑같은 자녀인데 왜 딸은 밝히지도 않고 뭐 밝히지 뭐 개인적으로 내가 어디 나왔어요 밝히지 않는 거야 뭐 그럴 수 있지만은 일본 언론에서 문 대통령을 굉장히 뭐라 그럴까 아주 굉장히 비아냥되는 식으로 보도를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우리 일본이 보니까 새로 이번에 대통령이 된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반일이라고 그러는데 이 본 기자가 취재를 해보니까 이 사람은 친일이다. 이렇게 이가 비꼰 거예요. 왜 친일이냐? 그 소중한 딸이 당장 일본에서도 굉장히 우익 성향, 굉장히 일본 국수주의적인 성향, 이토 히로부미라든가 이런 그 한마디로 조선을 침략해서 식민지로 만들겠다고 한 이런 주동자들, 그 주동자들을 양성하고 그리고 조선 침략을 비롯해서 아시아 전체로 일본이 팽창하는 거를 찬양하고 그런 쪽으로 일본이 가야 된다. 호주까지 가야 된다. 인도, 호주까지 다 가야 된다. 대동아 공영권. 그걸 주장한 사람이 요시다 쇼인인데 그 요시다 쇼 그리고 저 을미사변에서 민비를 시해한 미우라 고로 이것도 결국 이제 조선 침략 그리고 대아시아주의 이거가 연결된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에게 굉장히 사상적 영향을 미친 사람이 요시다 쇼인이고 그 요시다 쇼인을 기리는 그런 일본의 국수주의자들, 선양사라는 그 집단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만든 학교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기가 우길 승천기 아래 후지산이 딱 떠오르고 그 밑에 국사, 곡구식가, 나라 곡구 그다음에 시는 우리는 선비사지만 일본은 무사 아닙니까? 나라를 지키는 무사들이고 그다음에 그 교가부터가 그래요. 황국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대장부를 기르는 이거 무사신호의 곡구식가냐 이런 게 지금 교가입니다. 지금
이 학교가 옛날에는 몰라도 지금은 뭐 굉장히 이제 국제적으로 바뀌었고 뭐 그런 과거를 뉘우치고 있다. 그럼 과거를 뉘우치고 있으면 그런 교기와 교과부터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이 좌파 쪽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면 지금 보니까 이 문다혜가 씨가 거기 나왔다는 거 이걸 부정하기가 어려운 정황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되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싹 문제 또 프레임 바꾸죠. 곡구식관이 뭐 그렇게 나쁜 데가 아니야. 그리고 곡구식관 다녔다고 친일이야? 너희들이 또 나쁜 거야. 지금 이러고 있어요. 이런 말이 나오는데 가장 핵심이 뭐냐면 곡구식관이 지금은 그런 과거를 다 뉘우치고 그다음에 막 아시아 여러 나라와 친하게 지내고 교류, 개방 이런 쪽으로 지금 가는 학교다. 이런 논리를 펴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럼 교기부터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뭐 문재인 정부나 민주당 뭐 했습니까? 우길기 달았다고 관함식도 못 하게 했잖아요. 노무현 정부 때 우리나라 우길기 달고 아마 김대중인가 노무현 정부 때 우길기 달고 일본 자위대 군함 들어왔을 때 그때 분명히 그쪽 민주당 쪽 정부였는데 그때 오케이 했었는데 이 윤석열 정부 때 또 들어온다고 난리친 우길기는 눈에도 들어오면 안 된다는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그 딸이 세상에 6.1기를 교기로 쓰는 학교를 다녔고 그리고 지금도 만약에 그 학교가 그렇게 반성하고 정말 태도를 바꿨다면 교기부터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안 바꿨잖아요, 지금. 교과도 안 바꿨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것을 갖고서는 저거 전혀 극우 학교가 아니다, 이제는. 이것도 보면은 참 나는 너무 위선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깨끗하게 시인을 해야죠. 그리고 아까도 여러분 그 칼럼에서 포인트는 문다혜 씨가 일본 우익대학을 다녔다는 사실보다 네. 그 사실이 일본 언론에 알려졌는데도 완전히 속된 말로 쌩을 깐 청와대의 기만적이고 위선적인 작태가 더 나쁘다는 거예요. 그냥 인정하고 그러고 나서 뭐 설명을 해야 되면 그게 맞는 거지. 아예 그러니까 우리한테 불리한 거니까 제가 질문했거든요. 질문은 이제 제가 산케이신문에 처음 보도했습니다. 산케이신문에 처음 보도해가지고 우리나라 조선일보 이런 데에서 칼럼으로 소개했어요. 거기 보면 이 산케이신문에서 문다혜 씨가 국구식관 나왔다고 보도했는데 이 보도가 나온 지 일주일 열흘이 지나도록 청와대나 한국 정부에서 아무 반응이 없다. 그게 사실인 것 같다. 만약에 이게 오버했으면 길길이 그냥 아주 그냥 막 날뛰지 않았겠냐. 그거 당연하죠. 예. 그런데 안 알고 있으니까 이건 사실이었고 볼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썼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두 가지 저도 취재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는 직접 그 글을 쓴 구로다 가스히로 한국특파원을 제가 직접 접촉해서 직접 물어봤어요. 그분이 기자 생활 한 수십 년 한 베테랑이고 언론계로는 이제 선배격인데 한국어에 능통하고 한국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기사 내용을 어떻게 취재하게 되었냐 그랬더니 칼럼에도 썼지만 간단하다. 곡구식관대 교수가 내 친구다. 그래서 그 문재인 대통령 당선됐을 때 그 친구가 어이 구로다. 야, 너 한국 전문가인데 그 지금 대통령에 당선된 그 문재인 대통령 딸. 그 딸이 우리 학교 다닌 거 알고 있냐? 아, 그래? 그래갖고 이제 그럼 확인해 보자 해갖고 학적부 확인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보니까 대학 쪽에서도 우리 누군가 문의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대학 본부에 이번에 한국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는데 그 딸이 학교에 다녔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누가 문의가 들어왔대요. 그래서 대학 쪽도 그러면 한번 알아봐야지 해서 알아봤대요. 알아보니까 명부에 나온 거예요. 그래갖고 대학 쪽은 야, 이거 우리 영광이다. 한국 대통령 딸이 우리 학교 나왔으니까 그럼 우리 한국 대통령하고 그 딸한테 축전 보내자. 우리 학교 졸업생 학부형 축하합니다. 그렇게 논의까지 했대요. 회의가 열렸고 논의까지 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정황이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자기가 그래요. 내가 두 번째로 제가 당연히 물어보는 게 이 기사 쓴 다음에 한국 정부에서 항의가 없었냐, 청와대에서 항의 없었냐 그랬더니 저도 기대했는데 전혀 없었다. 은근히 기대했는데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을 썼어요. 처음에는 문다혜 씨가 일본 대학 나왔다고만 썼고요. 두 번째는 다시 일본 대학 중에서도 곡구식관대를 나왔다. 그럼 두 번이나 썼는데도 반응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을 썼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기사는 100% 내가 사실입니까? 100% 사실입니다. 이렇게 된 겁니다. 제가 그래서 그 다음에 청와대에다가 또 저희 신문 출입기자가 있으니까 그 출입기자한테 부탁해서 질문을 넣었어요. 추측관 통해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중앙부 출입기자가 있잖아요. 출입기자. 그러니까 청와대 사람들하고 매일 교류하는 출입기자. 그 사람 걔한테 이제 후배한테 부탁했어요. 그래서 후배가 간단하게 물어봐라. 내가 부탁했어요. 그냥 문다혜가 일본 곡구식관대 나온 거 사실이냐? 일본 언론도 보도인데 사실이냐? 예스냐 노냐? 그것만 대답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후배가 좀 이따 연락이 오는데 이것도 웃겨. 무슨 맥락으로 그런 질문을 하는지 물어봅니다. 이래요. 그래서 내가
아니 지금 무슨 일본 맥락이냐? 그 질문의 맥락이 어디 있어요? 지금 일본 언론에서 한국 대통령을 비꼬는 그러한 그 기사를 쓰고 그다음에 우리 국민이 봐도 쇼킹하잖아요. 그렇게 반일 엄청 하고 그 밑에 민정수석이라는 사람은 죽창가 부르고 아주 그냥 반일에 그냥 모든 걸 건 대통령과 그 정부인데 어떻게 그 대통령이 일본의 뭐 그냥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대학도 아니고 굉장히 국수주의 냄새가 이름부터가 펄펄 국뽕 소위 말해서 국사 나라 지키는 무슨 사무라이 학교 아니에요.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우길기가 교기고 이런 학교를 다니니까 우리 국민들이 정말 쇼킹하지 않습니까? 그 쇼킹하니까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물어보는 건데 무슨 맥락이 있냐? 일본 언론에도 보도가 됐으니까 예스냐 노만 물어봐라. 맥락은 없다. 제가 그랬어요. 맥락부터 물어보는 것 자체가 아주 저는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더니 좀 시간이 걸린답니다 하고 답이 와요. 그래서 무슨 시간이 걸리는지 그거 확인하는데 시간이 무슨 걸려요? 시간이 걸려. 그러더니 진짜 오래 시간이 걸려. 네. 그러더니 갑자기 좀 기대도 안 했는데 전화가 와요. 후배가. 네. 선배 그래서 그랬더니 청와대 답변이 나왔습니다. 네. 뭐래니? 확인이 안 된다입니다. 이래요. 확인이 안 된다? 제가 그 말투도 기억나. 확인이 안 된다입니다. 저는 기자 생활을 하면서 확인이 안 된다는 말은 처음 들어봤습니다. 왜 그러냐? 제가 지난번에 여기서 얘기하지 않았나요? 확인이 보통 우리 진행자님도 기자를 해보셨으면 아는데 기자 생활을 하다가 확인해 줄 수 없다라는 말을 듣는 경우는 꽤 있어요. 네, 그렇죠. 대표적으로 어떤 확인해 줄수 경우냐면 없다. 협상 상황 같은 때예요. 뭐 예를 들어 한국 정부하고 미국 정부하고 무슨 뭐 FTA 협상 같은 거 하는데 어느 신문에서 갑자기 FTA 드디어 타결, 조만간 공동성명 반표 어디서 나. 근데 그래서 우리가 그럼 당연히 이제 외교부 대변인한테 타결됐어요? 지금 기사 났는데 그러니까 지금 확인해 줄 수 없습니다. 지금 아직 협상 상황입니다. 기자님들 지금 미리 이런 식으로 앞서가는 보도하면 협상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직 타결된 거 아닙니다. 협상 중이고요. 그래서 확인해 드릴 수 없습니다. 이런 말 해요. 그럼 기자들 이해하죠. 당연히 이해하죠. 그거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사실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한미가 지금 FTA 최종 협상 단계고 조만간 이 작품이 나오는데 최종 작품이 나올 때까지 우리나라 국익을 위해서 협상에 영향을 미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해해주고 그때까지는 우리가 확인해 줄 수 없는 상황을 이해해달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다 수용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국익도 있고 하니까. 근데 이건 정 달라요. 이건 협상도 아니고 국가 기밀, 안보 이런 거 확인해 줄 수 없는 건 이해를 하는데 이게 국가 기밀입니까? 문다혜가 일본 대학 나온 게 국가 기밀이에요? 그러니까 안보나 국가 기밀도 아니고 협상 상황도 아닌데 이거를 확인해 줄 수 없다라고 하지도 않고 더 웃긴 건 확인이 안 된다라는 말인데 아니 어떻게 확인이 안 될 수가 있습니까? 이런 얘기는 어떻게 보면요. 이런 거예요. 손님이 와가지고 여기 우유 하나 주세요. 근데 우유가 뻔히 놓여 있는데도 편의점 주인이 우유 판매 안 합니다. 아니 여기 우유가 있는데 판매 안 해요. 가로 열고 데칸트는 안 판다. 예를 들어 또 미워갖고도 얼마 전에 우리 집에 해꾸지한 놈이 안 팔아. 뭐 이럴 수 있는 그거하고 똑같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확인 안 해줄 거야. 그러니까 묻지 마. 이런 얘기예요. 이건 그러니까 확인해 줄 수 없다라고도 안 해요. 그 얘기는 뭐냐? 확인할 수 없다라는 거는 자기네들은 알고 있어. 그런데 확인해 줄 수 없다라고 표현하는 것과 그게 아니라 확인이 안 된다는 건 아예 우리가 알아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건 또 차원이 다른데 후자는 굉장히 오만불손하고 그리고 쉽게 말하면 우리한테 난처한 질문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거의 파시즘적인 그런 겁니다. 이게. 이게 왜냐면 제가 볼 때는 너무 아픈 거예요. 자기네들이. 그렇게밖에는 볼 수가 없어요. 저는 이런 답변을 기자 생활 30년을 하면서 확인이 안 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아마 이런 답변은 안 나올 거예요. 전 정말 이 자체가 가장 분노했습니다. 네. 자, 문다혜 학령 문제를 둘러싸고 네. 벌어졌던 일들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예. 아주 위선적인 문제의 청와대 네. 그리고 답변이 온 것이 확인이 안 된다. 아주 오만한 네. 그런 거친 네. 그런 문재인 청와대의 현실을 좀 냉정하게 좀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네. 인터넷 검색창에 펜앤마켓을 검색해주세요. 펜앤마켓은 펜앤드마이크 구독자분들을 위한 종합 쇼핑몰로 좋은 상품으로 온라인 최저가를 목표로 하는 마켓입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